이번 시간은 초간단 집수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현관정, 방문 뭐 이런 걸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오래된 집을 보다 보면은 도어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첫인상부터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요즘은 대부분의 디지털 키를 많이 사용을 하고 방문 같은 경우도 오래된 것들을 많이 교체만 해주면은 그 방문 그 하나만 교체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시설 관리 측면뿐 아니라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월세를 받기 위한 주택에서 수익형 주택에서 아무래도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뭔가 좀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오래된 문고리, 손잡이, 방문만 교체해도 상당한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또 외부 전문가를 또 불러서 하다 보면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또 만만치가 않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철물점이나 방문고리 파는 데들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 보시면은 직접 주문을 하셔서 본인이 그 사용에 나와 있는 사용 설명서대로 조립하시면은 뭐 충분히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방문을 뭐 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기존 돼 있는 거를 부속만 교치고 대부분의 그 규격이 다 동일한 규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천공을 한다고 그러죠. 뭐 방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고 다시 뭐 조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작업 공정들이 많은데 그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기존에 돼 있는 상태에서 부속을 교체하는 그 정도 수준일 테니까 그래도 비교적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문하고 현관 보조키, 뭐 디지털 도어록 달기라고 돼 있는데요. 한두 개 정도 할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열쇠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다 처리를 하겠죠. 근데 그것도 양이 좀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는 세대 수가 많아진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관정하고 현관이죠. 그다음에 뭐 디지털 키 좀 많이 사용하시니까 디지털 키, 그다음에 보조키, 그다음에 방문 오래된 방문 교체하는 것. 사실 하나만 해보시면 나머지 세 개는 동일한 순서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양이 좀 많긴 한데 양이 많더라도 계속해서 반복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한번 쫙 들어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현관정 달기에 성공하신 분들은 뭐 기계식 보조키라든가 방문 손잡이 충분히 혼자 다 교체하실 수 있고요. 디지털 도어록은 사실 조금 좀 그 기계 제품에 따라서 일반인이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현관정을 분리를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구멍을 활용해서 홀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달 수 있는 그 정도 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새롭게 뭐 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한다고 하기에는 도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시기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뭐 현관정 상태 보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요즘은 새로 짓는 신축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 키로 처음부터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보실 텐데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데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현관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현관정은 보안상 상당히 좀 취약해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절도범들이라고 그러죠. 이 절도범들이 이런 현관정 문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10분 걸릴까요? 몇 초입니다, 몇 초. 몇 초면은 이거 문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좀 취약한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형태보다는 디지털 키로 많이 바꾸는 이유가 보안상 여러 가지 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이 모양 자체를 이제 바꾼다고 했을 때 안쪽에서부터 분해를 하고 분리를 한 이후에 기존의 새로운 부속을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사용되는 도구는 뭐 해머드릴 정도가 필요하실 텐데요. 사실 해머드릴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해머드릴은 이제 뭐 홀소를 이용해서 구멍을 낸다든가 이런 틀을 만들 때 필요한 거지 나사 풀고 조인트 때는 뭐 전동기구 정도 아니면 뭐 없으면 수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업 시간은 25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고요. 처음 하시는 분이 한 25분 걸릴 거고 숙련된 분들은 사실 뭐 5분, 10분 안에 다 교체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재료비만 들면 되겠죠. 저희는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 테니까. 그래서 전략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인건비에서 전략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정 세트나 이런 거는 우리 이마트에 가도 다 있고요. 마트에도 충분히 있고 인터넷 요즘 많이 있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봐도 충분히 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드릴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드릴 작업까지 하시기에는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시기엔 좀 어려울 거고 관리하는 쪽에서도
양이 많다면 한번 도전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하시는 분은 상당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기존 현관전을 분리하고 새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잘 되는지 기능을 테스트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조도인데요. 요 상자라든가 이런 구조가 거의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규격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있는 걸 분해해서 다른 제품을 갖다가 써도 그 기존에 만들어 놓은 틀에 그대로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화장실에 보면 수전들 많고 뭐 액세서리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액세서리 같은 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형태가 그냥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샤워기라든가 샤워기 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현관정도 구조 자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분해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걸 갖다 조립을 하셔도 그 틀에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현관정은 조금 좀 보안상 취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관정보다는 이제 디지털 키로 자꾸 바꾸는 걸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더 오래된 형태예요. 사실 이렇게 둥그런 형태는 사실 요즘은 안 써요. 거의 안 쓰는데 오래된 집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분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입니다. 방 안쪽에 보면 현관정에 이렇게 조그맣게 홈이 있어요. 이 홈은 뭐냐면은 고정시켜 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고 분리를 할 때, 분해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지게 되겠죠. 조이거나 풀 때는 이 홈을 이용해서 조이거나 풉니다. 이게 손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사라든가 뾰족한 것을 이용해서 아니면 망치를 이용해서 조립을 하거나 조이거나 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해야 될 텐데 반드시 안쪽에서 시작하게 됐죠. 안쪽에서 안전 때문에 이제 장갑 같은 거 좀 끼시고요. 요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지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홈에다가 드라이버를 고정하고 망치로서 쳐내면은 돌아갈 수가 있겠죠. 왼쪽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려집니다. 풀려지고요. 풀려지면 의외로 간단하게 쑥 뽑아져요. 뽑아지고 이 안에 이렇게 부착판이 있죠. 부착판이 있고 나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를 전동 드릴로 이용하시면 여자분도 손쉽게 하실 수 있고 수동으로 뭐 일자 드라이버나 십자 드라이버로 그냥 푸시면 되는데 여자분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아무래도 전동기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럼 부착판을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하고 이렇게 부속이 나옵니다. 이 하얀 게 사실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부속인데 이게 가끔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용상 빠지지 않도록 문 속에 빠지면은 이게 어떻게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 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분해를 하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이게 안에 상자도 웬만하면 상자가 고장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상자를 놓고 문고리만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많이 활용하냐면은 기존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거나 했을 때 문의 열쇠가 반납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 보면은 진짜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열쇠 키 뭉치만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열쇠 뭉치만 바꿔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교체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고정된 나사가 있겠고요. 바깥에서 안쪽에서 조였던 걸 풀어주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쉽게 이게 잡아 떼집니다. 자, 그리고 상자의 면판이라고 해서 이 상자도 나사 2개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냥 푸시면은 떨어져 나가요. 이 자체만 교환하기도 하고 제가 열쇠 뭉치만 바꾸기도 합니다. 다 분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홀서라든가 뭐 해머 드릴이 필요한 거는 여기와 같은 이런 구멍을 내거나 천공을 해서 위치를 잡아줄 때 필요한 건데 저희는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돼 있는 형태를 활용해서 부속을 교체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죠. 자, 완전히 다 분리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조립을 할 텐데요. 이게 다 사이즈가 규격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규격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제품을 갖다 놔도 케이스 규격이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 고정되는 나사 그 위치라든가 이 상자 위치가 딱 틀에 맞게 돼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손잡이를 각 축 구멍에 맞춘다. 아까 그 상자를 넣고 요거 보면 틈이 있거든요. 요 틈에 맞춰서 밀어 넣으시면 결합이 될 거예요. 결합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둥근 걸로 교환을 하는데 이 후반부에 나올 요즘 레버형으로도 많이 하는데 사실 레버형도 요즘은 많이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교체한다는 거는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 각축 구멍에 맞춰서 결합을 하고 조립을 하겠죠. 그러면 렌치를 면판이죠. 여기를 고정을 합니다. 주의할 거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히겠죠. 그래서 방향을 항상 열고 닫고 하는 방향에 맞게끔 이 렌치를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 손잡이 같은 경우는 렌치를 왼쪽 오른쪽으로 빼서 이렇게 돌려서 맞출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고정돼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방향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하얀색 부속 끼고 안쪽에서 부착판을 교체합니다. 부착판을 교체하면 나사로 조이겨지기 때문에 결합이 되겠죠. 자, 바깥쪽 손잡이가 아까 밀어 넣고 렌치로 교체 이쪽 안쪽에서 결합을 시키면은 요 홈 있죠. 홈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충분히 시계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마지막에 나사를 활용해서 마지막에 그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이 홈에 고정시켜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결합을 시켜서 이제 손을 안 열리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로 회전식이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다 돌아갑니다. 이 상태가 결합이 완료된 상태예요. 지금 그 바깥에 바지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걸릴 수 있는 부분. 사실 이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이미 그 건물을 신축할 때 다 위치를 맞춰놨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위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사 2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 풀시면은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까맣게 네모난 상자까지도 이렇게 떼어지고요. 이것까지 다 교체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무방은 하지만은 기왕에 다 교환을 한다면은 요게 다 세트로 다 들어 있거든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아예 새 걸로 다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조립하는 건 반대 순이에요. 까만 거를 넣고 그 위에 이런 바지판을 고정해서 나사로 조여주면은 뭐 쉽게 이렇게 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할 거는 방향입니다. 이것도 방향을 이쪽이 좀 완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렌치로 문을 닫을 때 열고 닫을 때 이 방향을 좀 주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버형인데 둥근형 사실 그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즘 그렇게 많이는 않습니다. 이 레버형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지금 있으니까 기존 거하고 뭐 교환하는 것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는 방식은 원통형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통형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안쪽에서 나사를 뭐 분리를 하고 그 상태로 조립만 해주면 될 거예요. 뭐 여기는 뭐 왼쪽 오른쪽 돌리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사만 고정했다가 풀어주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디지털 도어록인데요. 이런 레버형이나 원통형 같은 경우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보조키를 단다든가 뭐 걸쇠를 달아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좀 바꿔달라는 얘기가 많고요. 요즘 신축으로 새로 짓는 집들은 거의 뭐 99%가 아니라 100%다 이런 디지털 키로 다 조립이 들어갑니다. 디지털 키 자체도 저희가 직접 뭐 다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익숙지는 않을 거예요. 익숙지는 않은데 몇 번 해보면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고요. 디지털 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홀이라든가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 위치가 안 맞으면은 디지털 키 자체가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문 업체 불러서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니까 그 위치에 그 맞는 건지 그거를 먼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키는 특히 이제 문바디하고 이 간격이 좀 중요해요. 한 2, 3mm 정도 되게 이게 간격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그 건전지가 쉽게 빨리 소모가 되죠. 소모가 되기도 하고 그 기능상으로 좀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뭐 레버형이 됐든 원통형이 됐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어차피 나사를 조이고 풀고 부속을 교환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뭐 시간상으로 그게 뭐 그렇게 많이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디지털 키 같은 경우 위치 때문에 그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재료 전략되는 거는 거의 인건비 전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핵심적인 뭐 공구나든가 이런 거는 뭐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선에서 분해하고 조립하고 마지막에 테스트하고 거의 구조는 뭐 방문이든 레버형이든 원통형이든 이 교체하는 순서나 흐름은 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결 나사를 이용해서 결합한다고 했는데 직결 나사라는 것은 철판에 이렇게 나사를 고정할 수 있는 양날로 되어 있는 나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키를 매입을 사시면은 그 안에 이런 나사라든가 부속이 다 일체형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할 때 나오는 그 나사 같은 것도 다 재활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이렇게 참고만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식 보조키는 건전지로 작동되죠. 이 건전지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전지가 소모가 되면은 음이 울립니다. 울리면 건전지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문을 못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작동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눌른다고 문이 열리지가 않겠죠. 그때는 시중에 파는 9V짜리 그 전원이 있어요. 9V짜리 그 건전지 가지고 외부에 보시면 항상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꼭지가 나와 있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9V짜리를 건전지를 대면 임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외부에서 될 수가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고 밑부분에 있기도 하고 뚜껑을 이렇게 열고 내고 닫을 수가 있죠. 그럼 열다 보면 그 안쪽에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그 단자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9V 그 건전지 마트에서 24시 편의점에도 팔고 합니다. 그 9V짜리 건전지 가지고 여기다 접속을 시켜서 외부 전원 공급시키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임시적으로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안에 건전지를 교환하시면 되겠죠. 이게 새벽이라든가 늦은 시간에 사실 문이 안 열리거나 하면은 뭐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출동을 한다. 일단 뭐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인건비, 뭐 출동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9V 가지고 임시 전원을 연결시켜서 열 수 있다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고요. 순서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와 크게 차이 날 게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4개의 나사를 풀면은 쉽게 분리가 돼요. 그럼 안에 부착판이 나오는데 이 부착판도 역시 조립하는 방법과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쉽지만 저희가 새로 설치한다면 이 방화문을 천공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홀소를 이용해서 천공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인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위치 간격이 안 맞으면은 정확한 위치가 아니면은 열고 닫을 때 이격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는 이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분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 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넣고 선을 연결선이죠. 연결선 안쪽으로 빼주는 게 중요해요. 연결선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이 안쪽에서 연결 단자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전원 연결하듯이 연결 단자에 연결하면은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외부에서 연결선을 뺀 거죠. 요 커넥터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를 부착판 안쪽으로 뽑아서 연결해 놓고 부착판을 고정시켜 줍니다.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순서 동일한 순서고요. 그리고 망치라든가 어떤 뭐 도구를 이용해서 위치를 고정시켜주고 잡아주고 완전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열고 닫는 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을 잘 유의하셔야 돼요. 사실 이 간격 맞추는 게 기술이에요. 이 간격을 잘 안 맞춰지면 몇 번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 업자 불러서 자리를 잡는 게 좀 나으실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저희는 기존에 다 간격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갔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완전히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정이 됐죠. 위치는 이제 정리를 하고요. 보조키와 연결선을 본체에 연결을 합니다. 스마트폰 전원 충전하듯이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단자가 보일 겁니다. 그 단자대로 순서대로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몸체를 고정한다.
요 간격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요 간격에 맞춰서 열고 닫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가지고 그 자석으로서 전자적인 작동을 하는 건데 예,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줘야 되고요.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를 잡고 요 걸쇠를 걸어 놓는 거죠. 예, 나머지는 뭐 문틀에 고정하고 연결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지 다 넣고 열고 닫고 테스트를 하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된 상태인데요. 뭐 요즘은 기존에 있는 보조키, 기계식 보조키에 나와 있는 그 구멍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전자키도 있고, 요 현관정 있죠. 현관정 위치에 맞게끔 제작되어 있는 디지털 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그 제품들, 기성품들이 이미 이 재질에 맞고 용도에 맞게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전자키를 사실 때 현관정에 있는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하겠다, 아니면 기계식 보조키가 있는 데를 활용해서 뭐 제품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종류는 상당히 다양히 있고 뭐 금액이 워낙 편차가 크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봐도 전자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다음에 기계식 보조키는 보안 때문에 지금 많이들 달죠. 기존의 현관정이나 원통형이나 레버형 같은 경우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랬죠. 뭐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열고 그 전문 그 절도범들이 여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간단히 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키를 많이 달고 전자키로 바꾸는 거죠. 보조키 같은 경우도 이런 키뭉치라고 그러죠. 요 실린더 요것만 바꿔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뭐 이번에는 전체를 다 바꾸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뭐 작업은 동일해요. 뭐 현관정이든 레버든 원통형이든 하는 순서와 방법은 동일하고 기존의 뭐 순서 역시 뭐 동일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요 키심이 이제 문제. 이게 한쪽에 몰려 있다고 해서 편심이라고 그러고 또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심키에 있다고 해서 이제 중심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종류마다 이렇게 틀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 전에 기존에 있는 거죠. 자, 기존 키를 해체를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 다 완전히 분리된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에서 새로운 보조키 정식을 넣습니다. 열쇠 뭉치, 열쇠가 외부에 나오겠죠. 열쇠가 있는 부분을 외부로 가게 삽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키심을 삽입하고 중심에 맞춰서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 키심을 철심이죠. 철심을 한 1cm 정도 놔두게 하고 나머지는 절단을 합니다. 요 키심 자체가 안쪽에 있는 그 열쇠하고 연결이 돼 있죠. 연결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힘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심 나사를 마지막에 조여주시고 안쪽에서 덮고 위치 자체는 하는 순서라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이게 좀 생소해서 그런 건데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은 말로 설명해서 지금 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문틀 바지판까지 고정해 주시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영상으로 보시면은 비교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하는 게 뭐 새로 제작을 하거나 뭐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교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방문 손잡이도 오래되면은 참 보기 싫어요.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뭐 전등 커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 스위치라든가 이런 방문 손잡이라든가 이런 게 예전 게 있다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집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깎이는 거죠.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간단한 액세서리, 방문 이런 것들을 교환해주는, 교체하는 거고요. 순서 자체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뭐 돌아가는 하는 방법 자체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홀소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위치가 들어갈 그 구멍을 내주는 거죠.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이런 홀소를 앞에 결합을 시켜서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거의 이제
목공 작업, 목수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 센터를 잡아줍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기에는 사실 좀 장비를 구비하기도 쉽지 않고 어쩌다 한번 뭐 쓸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홀서까지 준비해서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제 많이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하는 건 전문적으로 하실 때는 필요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통 원통형하고 레버형이 있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고정쇠, 걸쇠가 있어요. 누르는 걸로 해서 걸고 닫고 하는데 분리하는 거라든가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안쪽에서 홈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풀어주는 것도 똑같고요. 모든 것은 분해할 때 안쪽에서 방 안에서 분리를 합니다. 구조인데 구조 자체도 거의 뭐 동일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뭐 구조까지 뭐 정확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이제 일체형으로 매입을 하시면은 그 안에 뭐 부속이라든가 사용 설명서가 다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사실 이게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이런 방문 손잡이 하나하나가 이미지를 좌우하잖아요. 조금 단가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좀 모양이라든가 인테리어적 요소가 가미됐을 거고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폭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 홈. 기존에 있는 방문에 이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나사라든가 송곳이라든가 뭐 못 같은 것도 좋습니다. 못으로 눌러주면은 이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할 땐 반대로 요 홈에 맞춰서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나사를 눌러서 분리하는 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분리를 못 하시니까 요것만 분리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뭐 아까 현관정 둥근 레버 하셨던 것처럼 뭐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서 빼주면은 나사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풀어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안쪽 부착판 떼고 나사 풀어서 분리를 하면은 외부에서 바깥쪽에서 열면은 빼면은 일체형으로 쭉 딸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홀소가 기능이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홀소의 기능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 이건 아닌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레치가 나와 있는데 요 레치하고 레치판을 앞에서 풀어주면 요 자체가 부속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교체할 때는 전부 다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요거 그냥 활용하셔도 될 텐데 어차피 하시는 김에 전부 싹 다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다 기성품들이 다 규격품이라 어떤 제품이든 다 일정하게 다 규격이 맞습니다. 자, 교체할 때는 반대 방향이에요. 외부에서 레치를 꽂고 요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몇 번 해보시면 쉽게 들어간다는 걸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부착판을 맞추어서 나사로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은 거의 뭐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순으로 분해 역순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방향만 레치가 걸릴 수 있도록 방향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최종적으로 부착판 나사 조정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체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손잡이를 삽입해 주면은 삽입할 때 처음에 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홈이 있으니까 그 홈에 맞추어서 방향을 맞추어서 넣어주시면 쉽게 넣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할 거는 잘못하다 보면은 안에서 작업하다가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고 아니면 두 명이서 작업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안쪽에서 아니면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갇히더라도 이 부분만 드라이버로 이렇게 열면은 밀어주면은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지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현관장하고 똑같아요. 뭐 이미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나사만 풀어서 새로운 걸로 조립해 주시면 되는 것 정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손잡이까지 한번 교체를 해봤고요. 치구를 활용해서 이 킥박스하고 방문 쪽에 구멍을 뚫는 건데요. 이건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치구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홀서를 통해서 구멍을 내서 위치를 잡아준다. 이 정도까지는 전문 영역이에요. 전문 영역이니까 저희가 이거까지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그
목재소라고 그러죠. 나무 이렇게 방문 파시는데 보면은 치수 알려주면은 거기서 구멍까지 딱딱딱 만들어서 기성품을 이렇게 납품을 해주세요. 뭐 그런 대로 활용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방문은 이렇게 만든다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됐고요. 오늘은 이제 방문 교체하는 방법, 사실 뭐 원통형이든 뭐 현관정이든 레버형이든 아니면 보조키든 뭐 전자식이든 뭐 디지털키든 하는 방식은 크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교체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그 집안 분위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적 요소를 감안해서 좀 그 분위기에 맞게끔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철물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 손잡이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가도 다 틀릴 거고 그 중에서 본인이 집에서 갖고 있는 아니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분위기에 맞게끔 최고급으로 한다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저희는 또 비용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비용 선에서 뭐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라든가 크게 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얀색으로 할 건지 뭐 그 분위기에 맞춰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제품 색상을 구별한다든가 이런 색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제품을 구입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방문 교체하는 그 순서 아니면 방문 교체하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